사실 제 여자친구가 와이프라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게요. 와이프인데? 안녕하세요. 구강내과는 처음이지의 우건철, 이정은 원장입니다. 와, 오늘은 저희 채널의 공식적인 첫 번째 방송 날입니다. 앞으로 저희는 구강내과라는 진료 과목에 대해서 흥미롭고 다양한 주제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뵈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주제로 바로 보톡스를 선택해봤는데요. 아무래도 턱 보톡스가 요즘 미용 목적으로도 치료 목적으로도 환자분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는 주제라서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첫 번째 주제로 좋다고 생각했어요. 다만 치료 목적의 보톡스와 미용 목적의 보톡스의 차이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 그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톡스에 대해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보톡스, 보툴리늄 톡신이라는 것을 정제해서 만든 주사를 저희가 보톡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육에 주사를 하게 되면 뇌에서 근육으로 운동 신호가 전달이 되는데 그것을 차단해 줌으로써 근육이 강제적으로 쉴 수 있게 해주는 주사입니다. 처음에 발견은 소세지 통조림에서 발견이 됐어요. 식중독의 도구로서 발견이 됐는데 그것을 의학적으로 잘 정제해서 사시를 치료하는데 한쪽 눈이 이렇게 틀어지는 것을 교정하는 데 사용이 되면서 처음 의학적으로 사용이 되었고요. 나중에는 소아마비 어린이들의 강직된 근육을 풀어주기 위해서 사용이 되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는 좀 더 이제 미용적으로 많이 알려지게 됐어요. 주름을 짓게 하는 근육에 주사를 놓게 되면 주름이 펴지는 효과, 그리고 사각턱에 주사를 놓게 되면 근육이 일을 안 하면서 우리 팔이 부러졌을 때 깁스하고 나면은 근육이 굉장히 얇아지는 걸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안 쓰면서 근육이 얇아지는 효과를 이용해서 미용적으로 성형외과나 피부과에서 많이 사용하게 된 주사입니다. 필러는 필링, 말 그대로 채워주는 주사인 거고요. 보톡스는 힘을 빼서 근육의 크기를 줄여주는 주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톡스 주사하고 나서 볼이 빵빵해지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필러는 이제 안에 물질을 넣어서 채워주는 거고 보톡스는 근육의 크기를 줄이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근육을 더 갸름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톡스는 크게 치료 목적으로 맞는 경우가 있고 미용 목적으로 맞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미용 목적의 턱 보톡스는 사각턱을 일으키는 근육의 턱 근육의 아래쪽 부분에 맞아서 사각턱을 줄이는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요. 치료 목적으로 턱 보톡스를 쓰는 경우는 이갈이라거나 아니면 턱 근육의 통증 혹은 이제 턱이 빠지거나 아니면 두통이 있거나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턱 보톡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네, 보톡스가 힘을 빼주는 그리고 근육에 힘이 잘 안 들어가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갈이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제 이갈이라는 게 잘 때 수면하면서 뇌에서 이갈이 신호가 교근이나 측두근 같이 턱을 이렇게 꽉 씹게 하는 근육에 전달이 되면은 힘을 주게 되면서 이를 꽉 물게 되거나 아니면 갈게 되는 증상이잖아요. 그런 근육들에 이제 넓게 주사를 해주면은 신호가 나와도 근육이 잘 반응하지 않게 되면서 굉장히 좋은 치료 효과를 가지게 될 수 있고요. 또 근긴장성 두통이 있으신 분들, 우리 두통 하면은 관자놀이 쪽에서 많이 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측두근이라고 해서 씹는 근육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측두근이 발달하게 되면 주변의 혈관이나 신경을 압박하면서 두통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이런 분들도 측두근 보톡스를 하시게 되면 굉장히 두통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다른 걸로 턱에서 나는 소리나 턱 관절 통증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간접적으로 턱을 매달고 있는 근육들이 힘이 빠지면서 가운데에 있는 디스크나 관절 쪽의 통증이 압박을 덜 받으면서 좋아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또 턱이 자주 빠지시는 분들, 턱이 빠진다는 게 입을 크게 벌릴 때 덜컹 하고 빠져나와서 돌아올 때 이제 근육이 잘 늘어나줘야지 이렇게 제자리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 근육이 굉장히 강직되고 긴장되어 있는 분들은 한번 빠지면은 돌아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톡스를 해서 근육의 힘을 많이 빼주게 되면은 벌릴 때도 좀 더 부드럽게 벌어지고 돌아올 때도 좀 더 수월하게 돌아오지면서 턱 빠지는 증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내 파트인데. 그래요? 이게 턱 빠지는 거 내 파트인데. 괜찮아요? 네. 잘하셨으니까.
네, 먼저 이제 미용 목적으로 턱 보톡스 하시는 경우에는 사실 뭐 육안상으로 적당히 이제 뭐 크기 정도만 보고 주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 구강내과에서는 치료 목적으로 보톡스를 하기 때문에 보톡스 주사하기 전에 다양한 검사를 진행을 하고 주사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뭐 엑스레이를 통해서 골격성 비대칭이 있는지도 보고, 그리고 축두압 분석 검사를 통해서 턱에 통증이 있는지 기능에 이상이 있는지, 혹은 이제 교합 관계를 보고 보톡스가 필요한 경우인지 혹은 맞으면 안 되는 경우인지 그런 것들을 다 감별해서 주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점은 보통 이제 미용 목적으로 턱 보톡스를 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근의 아랫부분에만 주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그런 주사를 반복적으로 맞는 경우에는 아랫부분만 힘이 많이 빠져서 근육의 불균형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구강내과에서는 통증이 있거나 기능에 이상이 있는 근육을 찾아서 꼭 교근 하부뿐만이 아니라 교근 전체적인 부위나 아니면 측두근이나 뭐 다른 저작 씹는 근육들에도 주사를 함께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미용적으로 해치지 않는 선에서는 그 통증을 느끼는 부분들을 다 찾아서 주사를 한다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희는 이제 발통점이라는 곳을 찾아내는데 굉장히 좀 특화되어 있는데요. 이제 발통점이라는 게 환자분들이 아파하는 곳들 눌러보다 보면 근육이 띠처럼 잡히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근육의 띠고요. 짧게는 이제 주변으로만 근육을 통증을 유발하고, 이제 좀 멀리는 이제 치아까지도 또는 이제 다른 부분까지도 퍼져가면서 연관통이라는 것도 일으킬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찾아가면서 주사를 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미용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함께 하면서 통증이나 치료 목적의 보톡스를 놓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톡스도 근육에 주사를 하는 술식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멍이나 붓기나 아니면 이렇게 통증 같은 거는 일시적으로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런 부분 외에 환자분들께서 제일 많이 흔하게 걱정하시는 부분이 볼페임이신 것 같아요. 근데 볼페임 같은 경우는 근육의 크기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시술이기 때문에 광대가 크신 분이라거나 기본적으로 이런 볼 쪽에 근육이 크지 않으신 분들은 좀 느끼실 수밖에 없는 증상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미용 목적으로 주사를 할 때는 볼페임이 없는 부위만 주사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주사한 경우에는 저희처럼 통증 목적으로 주사하는 경우에 효과가 없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볼페임이 조금 생기더라도 통증 목적의 보톡스는 주사를 하는 게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볼페임이 너무 걱정이 되신다면 요즘은 뭐 프롤로 주사나 아니면 뭐 PDRN 같은 다른 성분으로 주사하는 방법도 있으시니까요. 그게 너무 걱정되신다고 치료를 미루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그리고 알사탕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 알사탕 증상은 근육이 크신 분들, 보톡스가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퍼지지 못하고 초반에 이제 주변부로만 퍼지게 됐었을 때 근육에 퍼지지 않은 쪽이 이렇게 수축을 하면서 더 볼록볼록 튀어나오는 증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 1, 2주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잘 해결되지 않을 땐 이제 리터치라고 해서 그 주변부로 조금 더 보톡스를 주사해주면 쉽게 해결이 되는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입꼬리 비대칭 있죠. 저희 생각보다 그 놓는 자리가 이제 입꼬리에서 귓볼까지 이어지는 요 공간에서 교근이란 곳을 타겟해서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교근을 타겟할 때 조금 더 앞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입꼬리 당김 근육들이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입꼬리 올림근이 있고 큰 광대근, 작은 광대근, 그 다음에 리조리우스라고 하는 이제 또 당김 근육이 있는데, 요런 근육들에 약이 퍼지게 되면은 입꼬리가 잘 안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좀 교근 폭이 좁은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앞쪽 경계로 보톡스가 들어가게 되면은 입꼬리가 안 올라가면서 한쪽은 잘 올라가는데 다른 쪽은 안 올라가는 그런 증상이 생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 여자친구가 네, 그 증상이 주사를 맞고 나와서 지금은 저에게만 맞고 있습니다. 네. 네. 와이프라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와이프인데? 아직 결혼 2주 전이라서. 살릴 수 있을까요? 넘어갈까요? 아니면. 보톡스 주사 후에 주사 부위가 좀 쓰리거나 멍이 들거나 좀 이제 아프거나 붓거나 하는 증상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신 그 증상은 보통 일주일 이내에는 거의 다 대부분 없어지고요. 그리고 시술 당일이나 향후 한 일주일 정도는 너무 심한 운동이나 찜질, 사우나 같이 이제 혈액순환을 과하게 시키는 그런 행동들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시술 후에 4주 정도는 이제 힘이 빠지는 기간이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 힘이 점점 빠지면서 더 무리가 된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단단한 음식은 당분간 피해 주시고, 특히나 통증 목적으로 보톡스 하는 경우에는 힘이 돌아오기 전까지 쭉 이제 근육을 쉬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음식을 주의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오히려 주변에서 주사하고 나서 딱딱한 음식 씹어야 보톡스가 되게 잘 퍼진다고 하는데 이거 맞는 건가요? 일부 미용 시술을 하는 곳에서 이제 이후에 딱딱한 음식을 씹으면 보톡스가 더 잘 퍼진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보톡스를 하고 환자분들의 반응을 봤었을 때는 그렇게 딱딱한 음식을 드시면은 메인으로 힘쓰는 근육들이 일을 잘 못하게 되는데, 주변 근육으로 이제 그 음식들을 씹게 되면서 오히려 좀 더 뻐근하거나 불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저희가 약이 어찌됐든 골고루 퍼지는 효과를 일으키는 것을 원한다면은 딱딱한 음식을 씹어서 뭔가 이렇게 수축시키는 것보다는 저희가 이제 턱관절 환자분들에게 많이 알려드리는 운동으로 666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혀를 세우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교근이나 측두근을 스트레칭해주는 운동인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진행하시는 것이 오히려 좀 안정적으로 보톡스가 그 주변으로 퍼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턱 보톡스에 대한 개론을 좀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보톡스 주사하시기 전에 궁금하실 만한 사항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더 궁금하신 내용들은 아래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에도 구강내과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